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선선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포항 24도, 경주 28도로 예상됩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는 대구를 비롯한 경북 서부 내륙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강한 빗줄기가 내렸습니다. 반면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하늘만 조금 흐렸는데요. 오늘 하늘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처럼 잔뜩 흐린 상태지만 비 예보는 오늘도 없습니다. 오늘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만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소나기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남쪽에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 유입이 강해지고요. 또 일사에 의해서 기온이 예보보다 높게 오를 경우 강수량이 많아지겠고 비가 오는 곳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더위로 인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포항의 낮 최고 기온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이번 주 후반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3도, 영덕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경주는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23도, 독도는 21도를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동해상에 안개가 끼겠는데요. 오늘 동해 중부 앞바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시원한 단비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대체로 경북 내륙 지역에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상수원 자급률이 50%가 안 되는 외부로부터 물 의존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포항의 젖줄이라는 형상강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 한 해 물값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수자원 공사 등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포항시의 생활용수는 8,383만 톤, 임하댐으로부터 53%인 4,632만 톤을, 형산강 복류수에서 37%를, 오어지와 진전지 등 저수지에서 1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임하댐 물 사용료로 한국수자원공사에 109억 원, 오어지 물값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1억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임하댐 물을 포항 북구 지역의 수돗물로 공급해 마땅히 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구 지역 식수원인 형산강 물도 포항시 마음대로 뽑아 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포항시는 형산강 물을 하루 5만 6천 톤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데 반해 수자원공사는 상류에서 10만 톤을 뽑아 쓰고 있습니다. 하천에는 유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항시가 요즘처럼 가물 때는 수자원공사에 돈을 지불하고 쿼터량만큼 사와야 합니다. 한 4만 톤 정도가 모자라죠. 이 모자라는 것은 우리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안개댐을 거쳐서 톤당 223원 지불하고 그렇게 매일 물을 사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포항철강공단이 조성된 뒤부터 지금까지 형산강 물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하천의 물 관리권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이때 포항시가 형산강 물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지금 그 취수 권한을 다 쿼터를 가지고 있는 수자원공사 측으로부터 그 권리를 가져와서 저희가 형산강 하구의 물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리가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부가 건설한 부조 취수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다며 포항시와 국토부의 물 사용 협약에 따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과 경주 시민의 젖줄인 형산강. 물은 보편 타당한 공유 자원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 북구 장성동 휴먼샤 사거리에서 남송 IC간 1.5km 구간의 도로가 4차로로 확장돼 오는 30일 개통됩니다. 포항시는 34억 원을 들여 기존 차로를 2개에서 4개로 확장하고 영일만 대로에서 장량동 방향으로 진입하는 남송 IC 구간도 2개 차로를 추가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도로 확장으로 출퇴근길마다 정체 현상을 빚었던 장량동 교통 사정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는 8월 말까지 지역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민관 합동 특별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 초까지 환경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 뒤 집중 호우와 하천 수위 상승으로 오염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하절기 폭염구와 가뭄으로 녹조 현상이 발생하는 하천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무단 방류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심사 과정에서 보여지듯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동안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과 관련해 많은 논란을 빚어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안 이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승격해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원전 산업에 대한 투명한 감독과 감시가 이루어질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5년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의까지 못 가게 되는데 누리관부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안전에 대한 기준이 위원들 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하지만 2년 뒤 원안위가 평가 기준을 어기고 검증 절차도 허술하게 진행했다며 법원이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여지듯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태동 단계에서부터 독립적인 감시 감독 기능을 기대할 수 없고 원자력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해왔다는 비판을 탈핵단체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안전성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자의적으로 안전성을 무시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성격해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성격하여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사태에서처럼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안보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더 강화해서 원자력 안전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편을 위해서는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원자력 산업계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규제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원안위의 예산 확대도 시급해 원전 안전과 탈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실천 방안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이진 영덕군수는 어제 언론에 배포한 기고문을 통해 영덕 지역 농촌을 가공하고 체험하며 즐기는 공간으로 변신시켜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이를 위해 농산물과 가공품의 품질을 군이 보증하는 직거래 밴드와 마을 안에서 생산, 가공, 판매가 이루어지는 농촌 체험마을을 활성화하고 지역 농협과 농민이 적극 협력해 농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영덕군의 경우 전체 산업 구조에서 농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3%에 이르지만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9.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포항시는 효자역에서 유성여고까지 폐철도 구간 6.6km에 조성되고 있는 도시수 명칭을 공모합니다. 공모 신청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중성과 독창성, 상징성이 뛰어난 2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동해 남부선 100년 역사를 간직한 도심숲은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심 재생 사업으로 내년 7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농업 창업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경상북도는 5년간 청년 창농인 1000명을 목표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펼 계획이고 정부도 이르면 내년부터 청년 농업인에게 월급 형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은 농촌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농업에서 미래를 찾겠다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농업은 절대로 안 없어지는 직업이에요. 부모님한테 제 땅을 빌려달라 하려고요. 책에서만 배우다가 실전으로 하면 아마도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정책적으로나마 이제 많이 경험해 줄 수 있게 그런 자리를
새 정부의 농업 일자리 정책에 맞춰 경상북도는 5년간 청년 창농인 1,000명을 육성하기로 하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농업계 고교 졸업생에게 500만 원씩 주던 기존 창농 지원책을 확대해 청년 농업인에게 연간 1,000만 원씩 최대 3년간, 창농 시설 자금도 최대 2억 원을 지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다시 찾아가는, 하여튼 청년이 와야지 농촌이 사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과감하게 지원할 겁니다. 내년에는 농산업 창업 보육 지원센터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이르면 내년부터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위해 월급처럼 생활보조금을 주는 청년 농업인 직불금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40살 미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 농업인이나 신규 농업인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상 중입니다. 농작물 재배, 판매까지 농업 전 과정을 실습해보는 임대농장, 창농 실습농장 조성 계획도 마련 중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는 경북경제진흥원 주관으로 수도권 귀여 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내일까지 창업 포럼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북 바다와 함께 꿈꾸는 인생 2막이란 주제로 경북 해양의 미래와 동해안 5개 시군의 개발 방향, 어업 관련 창업 컨설팅 등 귀여 귀촌 희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역의 현황과 실무 교육으로 이뤄집니다. 경상북도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 통상 분야의 활로를 찾기 위해 현지를 방문해 보건 방안을 모색합니다. 어제 중국 상하이에서 경북 특산품 홍보 판매전을 개최하고 상하이 경북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상하이 총영사관, 베이징 경북통상대표처, 장추성, 이웃시 경북상품전시관 등을 방문해 현지 동향을 파악하고 대중국 통상교류 보건 방안을 찾습니다. 대구 통합공항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김영만 군위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실시됩니다. 공항 유치 반대 주민들이 마감일을 나흘 앞두고 김 군수 주민 소환 투표 서명을 마무리하고 어제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만 군위 군수의 업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 소환 투표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대구 통합공항 유치 반대 추진위원회는 어제 김 군수 주민 소환 투표 서명 마감일을 나흘 앞두고 주민 4,016명이 서명한 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필요 서명인 숫자인 3,312명을 704명 넘긴 수치입니다. K2 공항에 대한 피해에 대한 상황을 상세히 전단지로 만들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대로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은 선거 전에 임할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심사와 열람을 거친 뒤 김 군수가 주민 소환 사유에 대한 입장을 소명하게 됩니다. 김 군수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투표일이 공고되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면 개표가 진행되고 그 이하면 개표하지 않습니다. 개표 결과 유효 투표 총수 가운데 찬성이 과반이면 군수는 해임됩니다. 이에 대해 공항 유치 찬성 주민들은 서명 자체가 무효라며 투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추에서 불법적으로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표 자체는 완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100% 전수조사를 원합니다. 선관위는 서명 진위 여부에 대해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물리적인 충돌에 대비해 공정선거 지원단 인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주민 소환 투표는 오는 8월이나 9월쯤 실시될 예정입니다. 김 군수가 해임되면 군위군의 대구 통합공항 유치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표일까지 찬반 주민들의 주민 소환 운동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영덕에 사는 다문화 가족들이 봉사단을 꾸려 5년째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행복나눔 봉사단은 지난 24일 영덕 50천 일대를 청소했으며 다음 달에는 3사 해양산책로 주변을 청소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 결성된 영덕 행복나눔 봉사단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도배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포스코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해외 플랜트 사업 손실 발생으로 작년 연결 기준으로 5천억 원의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 건축의 전 부문의 실적 저하로 사업 기반이 약화됐다며 기업 어음 신용 등급도 A2 플러스에서 A2로 내렸습니다.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의 2차 전지 생산업체가 이전 키로하고 어제 공장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에코프로는 추가 물량 생산을 위해 영일만항 산업단지를 선택했으며 1,700억 원을 투자해 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편 에코프로는 중국의 금속 배터리 재생 전문 기업인 GEM사와 외국인 투자법인 형태로 설립한 회사로 착공과 함께 다음 달 100명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자동차 검사소를 이용한 1,500만 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검 차량이 가장 많았던 날은 월요일로 290만 대였고 목요일이 가장 적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월별로는 10월이 가장 많았고 2월이 가장 적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해 사전 예약할 경우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내년에는 스마트폰 앱 접수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4기 집행부 후보들이 어제 포항을 찾아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정교조 경북지부에서 열린 유세에서는 당대표에 출마한 이정미 의원과 박원석 전 의원 등이 정견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하고 경북 지역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는 7월 5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정의당 2017년 전국 동시 당직 선거에서는 2년 임기로 활동할 집행부와 대의원 등 당내 모든 선출직을 뽑게 됩니다. 네, 어제는 대구를 비롯한 경북 서부 내륙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강한 빗줄기가 내렸습니다. 반면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하늘만 조금 흐렸는데요. 오늘 하늘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처럼 잔뜩 흐린 상태지만 비 예보는 오늘도 없습니다. 오늘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만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소나기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남쪽에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 유입이 강해지고요. 또 일사에 의해서 기온이 예보보다 높게 오를 경우 강수량이 많아지겠고 비가 오는 곳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더위로 인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포항의 낮 최고 기온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이번 주 후반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3도, 영덕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경주는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23도, 독도는 21도를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동해상에 안개가 끼겠는데요. 오늘 동해 중부 앞바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시원한 단비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대체로 경북 내륙 지역에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